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시댁 쓰레기들을 많은 사람에게 고발하지 않으면 제 분이 다 안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댁이 제게 벌인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중 아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괜찮았고 성격도 저랑 잘 맞았어요. 죽이 잘 맞는 남편과 1년 정도 연애하는데 문득 저와 결혼 생각이 있다며 이야기하다가 걱정 어린 말투로 말했습니다.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 꺼낸 적 없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랑 결혼 생각이 있으니까 마냥 비밀로 할 수는 없고 이제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비밀? 무슨 이야기인데? 실은 우리 집이 좀 보수적이야. 종갓집은 아닌데 집에 제사가 좀 많아. 더군다나 우리 집이 큰 집이라 제사를 맡아서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자들은 제사 많은 집 안 좋아하잖아. 혹시나 자기도 제사 많은 거 싫어서 나랑 결혼하기 망설일까봐 걱정되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 남편보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잘 맞는 것도 좋았지만 남편의 잘생긴 외모가 참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딱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저와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니 기뻐 죽을 것만 같았죠. 제사가 많건 적건 그다지 제 귀에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어요. 그래? 에이 뭐 별것도 아닌 걸로 걱정했네. 집마다 제사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거의 다 제사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 집도 큰 집이라서 제사 많았어. 어릴 때부터 엄마 도와서 제사 음식 준비도 많이 해봐서 그것도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우리 집도 큰 집이고 제사가 적지 않아서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제사로 걸림돌을 삼을 순 없었죠. 그렇게 연애를 좀 더 하다가 우리는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식 부부가 되고 한창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신혼집과 가까이 있는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며 우리 부부를 불렀죠. 늦을 새라 부랴부랴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어머님과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저녁 차리는 것 도와드리려고 서둘러 주방을 살펴보는데 별로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준비된 음식 어디 있을까요? 제 눈에는 안 보여서. 준비된 음식은 무슨, 이제부터 너랑 준비해야지. 네? 지금부터요? 아, 저는 같이 식사하자고 부르셔서 어머님께서 준비하신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먹자고 불렀지 언제 미리 준비한다고 했니? 멀쩡히 며느리 있는데 나 혼자 뭐하러 해. 됐고, 네 시아버지랑 남편 시장하겠다. 얼른 준비하자꾸나. 보통 같이 저녁 먹자고 초대하면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나요? 생각지 못한 말과 어머니의 태도에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퇴근을 비교적 일찍 해서 망정이지 6시에 했다면 언제 저녁 준비해서 먹겠어요. 이렇게 된 거 일찍 퇴근했으니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같이 서둘러 음식 준비해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사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번 주말에 네 남편 고조 할아버님 제사다. 음식 준비할 거 많으니까 일찍부터 와서 준비 좀 도와라. 어머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결혼 전 남편이 해준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면서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제사 음식을 도우며 자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죠. 그다지 어려운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이 되었어요. 남편과 한참 단잠을 이루고 있는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몇 번은 잠에 취해 받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울려대는 통에 결국 눈이 떠졌어요. 새벽부터 누군가 싶어 핸드폰을 들어 확인하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내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아냐? 대체 뭐 하느라 이제야 전화를 받아 그래?
죄송해요. 자느라 못 받았어요. 그런데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새벽은 무슨, 해가 중천에 떴구먼.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시장 갈 준비해라. 20분 뒤에 밑으로 내려오고. 네? 지금 시장을요? 이렇게 일찍 가요? 얘가 아직 잠이 덜 깼나 왜 이래? 너 집에서 제사 음식 준비 안 해봤냐? 이 시각에 가야 신선한 재료를 구하지. 내가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설명해야겠어? 아무튼 얼른 준비하고 내려오기나 해.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한다며 새벽 4시부터 절 보챘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 준비를 이렇게 일찍 하지 않았거든요. 여유 있게 준비해도 무리 없었는데 어머니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서두르더라고요. 어머니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들으니 잠이 확 깨면서 이상하게 다가올 하루가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시장에 도착해서 양손 가득 장을 보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1분도 쉬지 못하고 바로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부쳐야 할 전의 양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그걸 보고 있으니 이걸 언제 다 하나 싶었어요. 어머니, 양이 꽤 되는데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걸 언제 다 준비해요? 많기는 뭐가 많아. 너는 집에서 제사 안 해봤냐?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나마 전보다도 양이 줄었구먼. 예전에는 이보다 더 많은 걸 나 혼자 다 준비하고 그랬다. 이만큼은 별것도 아니니까 엄살 피우지 마라. 엄살 피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큰 집이라고 해도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시댁은 아들이 많아서 제사 음식 준비할 여자는 어머니와 저뿐이었습니다. 거기다 집안 자체가 워낙 옛날 사상으로 찌든 사람들이 많아서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면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줄 알더라고요. 남편과 다른 남자들은 팔자 좋게 늘어져서 쉬고 있고 여자들만 죽어라 음식 준비했습니다. 온종일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음식 준비하고 제사까지 마무리하니까 온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제사 있으니까 오늘처럼 빠릿빠릿하게 준비해라. 네? 다음 주 금요일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평일은 새벽까지 장 보고 음식 준비하기 어려워요. 출근해야 해서. 그래서 장 보고 음식 준비하는 걸 시어머니 혼자 하라는 거냐? 그깟 회사 하루 휴가 내면 되잖아.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휴가를 낼 수 없어요. 일정이 미리 다 정해져 있어서요. 제가 맡은 업무를 대체해줄 사람도 부족하고. 죄송해요, 어머니. 대신 퇴근해서 서둘러 올게요. 사실 휴가를 급히 써도 되긴 했지만 어렵다며 둘러댔습니다. 하루 동안 시댁에서 제사 준비로 시달리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없던 꾀가 생기더군요. 시댁의 제사 준비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사람들 들들 볶아서 준비하질 않나. 무슨 동네 사람 제사를 다 준비하는 건지 음식량이 어마어마했어요.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을 만큼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거짓말을 했죠. 휴가 내기 어렵다는 제 말에 앙칼지게 째려보았습니다. 그놈의 회사는 휴가도 마음대로 못 내냐? 그런 회사를 뭐가 좋다고 다니는지. 그럼 퇴근하자마자 꼼지락거리지 말고 불이 나게 뛰어와라. 알겠냐? 금요일에 퇴근하고 제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귀찮았지만 그래도 새벽부터 준비하지 않는 게 어디인가 싶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게 행복한 점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일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시댁에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최대한 늦장 부리면서 천천히 갔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니 혼자 장 보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겠지 싶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서둘러 들어가는데 진동해야 할 기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며 인사드렸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님께서는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어요. 잘한다. 퇴근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들어와?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걸 언제 다 끝내냔 말이야. 네? 지금부터 준비요? 저 퇴근하고 올 동안 어머니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셨어요? 너 제정신이니? 이 많은 걸 나 혼자서 어떻게 다 해?
장은 나 혼자 봤다고 쳐도 음식 준비는 너랑 같이 해야지. 아니, 뭐하러 저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먼저 시작하시지. 지금 준비하면 자정되기 전에 마무리될 텐데.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앞으로 우리 집 제사 준비하고 책임질 사람 너 아니냐? 이제 나한테 이어받아야 하는데 무슨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나한테 우리 집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 하나하나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집안 분들 잘 모실 수 있는 거고. 나도 어머님께 그렇게 배웠다. 아무튼 저번 제사 때 내가 하는 거 기억나지? 그렇게만 준비하면 돼. 손이 빨라서 너 혼자 충분할 것 같으니 전을 네가 다 부치고 잡채랑 고기 굽는 거 서둘러 도와라. 네? 이 많은 전을 저더러 다 하라고요? 그럼 이 늙은 시어머니가 하랴? 젊은 것이 먼저 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렇게 꾸물거려? 시간 없으니 얼른 준비하기나 해. 정말 시어머니의 태도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준비해놨으면 될 일을 제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거기다 혼자 이 많은 전을 다 부치는 게 말도 안 되는데 다 하고 잡채와 고기 굽는 걸 도우라뇨. 결국 이날도 저는 퇴근하고 지친 몸을 열심히 움직였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새벽에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다가올 제사가 두려워졌습니다. 자기야, 우리 제사 또 언제 있는지 알아? 제사? 글쎄, 아마 또 있을걸?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거의 매달 있다고 보면 돼. 뭐? 그렇게나 많아? 아니, 어떻게 제사를 달마다 해? 무슨 종갓집도 아니고. 아, 깜짝이야. 왜 큰 소리 치고 그래? 우리 집 제사 많은 거 알면서. 내가 결혼 전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집 종갓집처럼 제사 많다고. 아니, 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이건 뭐 종갓집 저리 가라 아냐? 어머님 손이 크신 건지 준비하는 양도 어마어마하고 내가 진짜 일하면서 제사 음식 준비까지 하느라 힘들어 죽겠어. 에이, 그래도 자기가 조금만 더 힘내. 어차피 나중에 임신하면 몸조리하고 육아하느라 제사 준비하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엄마 도와드릴 날 많이 없어. 뭐? 임신? 남편의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나 싶었습니다. 빨리 임신해버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사 준비할 때 빠져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임신 준비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세 준비에 들어가자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빨리 아이 갖는 걸 원했기 때문에 좋다고 했어요. 남편은 귀여운 아이를 보기 위해서 노력했고 저는 그놈의 제사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우리 두 부부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임신 준비에 들어갔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생각보다 임신이 쉽게 되지 않더군요. 계속해서 제사 준비하며 어머니께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어머니께서 제게 달력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달력이네요? 내가 너한테 주려고 특별히 준비한 달력이다. 그 달력 안에 우리 집안 제삿날이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제사가 평일에 있는 날에는 휴가도 미리 받아놓고.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동그래진 저는 서둘러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이 많이 표시된 제삿날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제삿날이 이렇게 많아요? 많기는 뭐가 많다고 그래. 다른 집안 다들 그 정도 하지 않니? 그리고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집이 종갓집처럼 대대로 잘 모시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조상덕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도 급하게 휴가 쓸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앞으로 제삿날에 휴가 쓰는 거 어렵지 않지? 이렇게 생각해서 배려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그래, 이런 시어머니 만난 것도 다 네 복이다. 아무튼 다음 제삿날은 늦지 않게 장볼 준비해라. 평일에 제사가 걸리면 휴가 쓰기 어렵다는 핑계로 조금 숨통 트이며 살았는데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정도 되니까 대체 나는 언제 임신하나 싶었습니다. 남들은 잘만 임신하던데 왜 내게만 소식이 없나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그러다 제사 빠질 생각으로 임신을 바라고 있으니 하늘이 괘씸해서 선물로 주지 않으시는구나 싶었어요. 결국 마음을 접고 제 운명을 받아들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날과 같이 어머님과 장을 보고 제사 음식 준비로 전을 부치는데 온종일 음식 냄새가 역하더니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아니, 얘가 제사 음식 준비하는데 부정타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이상하게 계속 헛구역질이 나네요. 냄새만 맡아도 송이 울렁거리고. 뭐? 속이 울렁거려? 너 혹시 임신 아니냐? 네? 임신이요? 임신 아니냐는 어머님의 말씀에 시아버님과 남편은 제게 관심을 보였고 아버님은 서둘러 병원에 다녀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까운 산부인과에 들러 진료하였고 의사에게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이에요. 임신이라는 말에 정신이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그토록 바랬던 소식인데 내려놓고 마음을 곱게 쓰니 하늘에서 선물로 주신 것만 같았죠. 남편과 저는 함께 기쁨을 나누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서둘러 양쪽 집안에도 알렸어요. 아버님은 귀한 손자를 얻었으니 앞으로 몸 조심해야 한다며 제사 준비해서 절 제외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쭉 내밀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어떻게 혼자 제사 준비를 다 하냐며 난리치셨어요. 그래도 몸조리 잘해야 한다는 시아버님의 힘을 등에 업고 전 제사 준비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태교하고 10달 후 무사히 멋진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들이 귀한 집안에 아들을 턱 낳았으니 아버님은 입이 귀에 걸린 듯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몸조리하는 제게 축하 한마디 없이 제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애도 낳았으니까 서둘러 몸조리하고 다음 주 제사 때 좀 도와라. 네? 제사요? 어머니, 저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몸조리하려면 2주는 더 지나야 해요. 애 낳은 게 뭐 유세냐? 누구는 뭐 애 안 낳아봤어? 나도 너처럼 애 다 낳아봤다. 나 때는 애 낳고 3일 뒤에 바로 제사 음식 준비하고 그랬어. 그렇게 해도 문제될 거 하나 없이 아들만 잘 키웠다. 그 정도 쉬었으면 됐으니 농땡이 그만 피우고 제사 준비하는 거나 도와. 손자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나 도우라는 시어머니. 저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리 말하니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란 걸 그동안 잊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제 운명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 다니면서 육아하니까 제사에 참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운 좋게 피해가기도 하고 아버님께서 손자 잘 돌봐야 한다고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덕에 편히 보낼 수 있었죠. 우리 아들이 제게 복덩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회사 일을 하면서 육아까지 하며 바쁘게 보내며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시댁제사에 참여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적응된 삶을 보내고 있었죠. 어머님의 제사 준비하라는 괴롭힘에 힘들었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아들 보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잘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따님 되시나요? 어머니 주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엄마 괜찮으신 거죠? 전에는 이런 일 한 번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더 나와봐야 정확하겠지만 현재로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안 좋다뇨? 저희 엄마 멀쩡했는데 왜 상태가 안 좋으세요? 원래 암이란 게 쉽게 드러나지 않아서 좋은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님의 몸 상태가 치료 시기를 많이 놓치셔서.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의사의 입에서 나온 암이란 소리에 충격은 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자세히 살펴본 의사는 생각보다 암이 많이 퍼져 있다며 하루빨리 입원해서 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저는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지만 엄마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며 엄마를 위로하고 입원시킨 후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게 종종 짜증내며 전화했어요. 대체 집에 언제 와? 엄마 식사 도와드리고 가려는데 왜? 무슨 일 있어? 당신은 장모님 밥만 챙기고 내 밥은 안 챙겨? 퇴근하고 왔는데 저녁거리가 없잖아. 빨리 와서 밥 좀 차려. 당신이 좀 대강 차려 먹으면 안 돼? 먹기 정 뭐하면 그냥 시켜 먹던가. 아니, 당신이 병원 간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허구한 날 병원에서 살다시피 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당신 엄마가 아파서 입원해도 그런 말 나올 수 있어? 자식으로서 부모가 아프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 육아도 다 엄마하고 나한테 맡기고 살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시집온 여자가 집안일도 안 하고 이게 뭐냐고. 그럼 아픈 엄마를 병원에 혼자 둬? 당신은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살아계시지만 우리 엄마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잖아. 챙겨드릴 자식도 유일하게 나 하나인데 그럼 어떡해? 엄마 내팽개치고 살림 돌보고 아이 봐야 하니? 그리고 내가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도 하고 애도 틈나는 대로 보고 있잖아. 누가 보면 당신한테 독박 씌우는 줄 알겠어. 장모님 아픈데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기를 했니? 뭘 했니? 그런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뭐라 하지 마. 적어도 네가 사람이고 장모님 조금이라도 걱정된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알겠어? 장모님이 아프다는데 저한테 저런 소리나 해대는 남편이 참 야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 시어머님과 비슷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집 살림은 무조건 제가 다 해야 하고 저를 시켜야 속이 편한 인간이었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닮았는지 모르겠더군요. 엄마를 챙기는 제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며 남편에게 뭐라고 퍼부었습니다. 지도 사람인지라 조금 찔렸는지 최대한 참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몇 주 후,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는 아예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온종일 엄마와 병원에서 함께 했어요. 한창 간호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내일 제사 준비해야 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다고 답장했죠. 그랬더니 잠시 후 병원 앞이라며 당장 내려오라는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내려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씩씩거리며 잔뜩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지금 대체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병원에 콕 박혀서 살 거야?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제사 준비를 못하는 건데? 어머니, 지금 제사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진통 와서 옆에 제가 있어드려야 한다고요. 엄마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정도 하나 이해 못 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오셨다고 해서 그래도 안부차 걱정되어 엄마 뵈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사는커녕 저한테 제사 준비 안 하냐고 따지러 오시는 게 말이 돼요? 네가 얼마나 사람 성질나게 하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좋은 말로 문자 보냈을 때 알겠다고 했으면 내가 이러냐고. 좋은 일도 아닌데 얼굴 봐서 뭐하냐. 마음 같아서는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시댁 제사도 빠지고 우습게 여기냐고 따질 판이야.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나마 이렇게 참고 있는 거라고. 뭐라고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럴수록 네가 더욱 열심히 제사 준비해서 조상을 모셔야 하는 거야. 그동안 네가 제사에 소홀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지 않으니까 너희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 지난날의 네 태도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제사 준비하면서 조상님들 모셔라. 그러면 네 엄마 가시는 길 잘 돌봐주시지 않겠니? 치료고 뭐고 시간 들이고 돈 쓰면 뭐해? 낳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한부 인생 사는데 가는 길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지. 이래서 조상덕이 중요하다는 거야. 뭐라고요? 조상덕을 보려면 제사를 잘 드려야 한다고요? 참, 어머니, 여기서 이런 상황에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엄마 상황 어떤지 뻔히 아시면서 이건 경우가 아니죠.
저희 엄마 시험 보시고 남은 시간 얼마 없다는데 지금 제사 생각하게 생겼어요? 어머님은 조상덕 잘 보시려고 입만 열면 제사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조상도 아닌 분들 열심히 모셔서 덕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다고 우리 엄마한테 영향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사 준비하는 시간에 차라리 엄마 얼굴 더 보고 이야기 들어드리면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보내면서 추억 쌓겠어요. 추억은 무슨? 네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애야? 추억이 중요해? 엄마 가시는 길 생각해서 편히 가시도록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사.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어디서 이런 건 며느리라고 들였는지 원. 하여튼 난 너한테 제사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다. 너 행여나 내일 안 나오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이렇게 와서 좋게 말하는 걸로 안 끝날 줄 알아. 알겠어? 제사 준비 도우러 가지 않겠다는 제게 어머니는 끝까지 계속 오라며 고함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전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갔겠지만 엄마가 아픈 마당에 무서울 게 있을까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엄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부터 어머님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겨우 잠든 엄마가 깨실까봐 아예 핸드폰을 꺼놓았죠. 계속해서 엄마를 보살피느라 핸드폰 켤 정신도 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점심때가 되자 누군가 병실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들어왔어요. 어딨어? 이게 아주 바빠 죽겠는데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힘을 주었어요. 저는 힘을 주어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도 꺼놓고 내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너 데리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네가 나 무시하고 핸드폰 꺼놓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이렇게라도 끌고 가야 할 것 아니냐?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 지금 저희 엄마 있는 병실이에요. 살돈 아프다는데 찾아와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으신 분이 지금 제사 준비하라고 저 데리러 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저희 엄마께 죄송하지도 않으세요? 제 말을 듣고 어느 정도 찔렸는지 엄마를 보고 멋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엄마께 인사드리지 않고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이렇게 굴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게 올 거다. 제사도 안 지내고 네 멋대로 굴면 네 엄마한테 좋은 일 생길 것 같아? 두고 봐. 분명히 후회할지 나중에 집에 돌아와도 절대 가만히 안 놔둘 줄 알아. 알겠어?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악담을 남기고 제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그날 밤 친정엄마는 눈을 감으셨어요. 조금 더 곁에 계셔주실 줄 알았는데 옆에서 곤히 잠든 제 손을 잡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서 어떻게 엄마의 장례를 치렀는지 잘 기억나질 않습니다. 넋이 나간 저를 대신해서 고모가 절 많이 챙겨주셨어요. 남편은 뒤늦게 나타나서 사위라고 자리를 지켰지만 제대로 손님 맞이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놀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타나서는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았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는 제 앞길을 막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고 장례도 다 치렀으니 이제 네 할 도리 다 해야 하지 않겠냐? 다음 주 주말에 제사 있으니까 늦지 않게 집으로 와라. 너 이번에도 안 왔다가는 정말 가만 안 둬. 내가 네 엄마 죽어서 저번에 빠진 제사는 그냥 넘어갔다만 또 빠지면 그땐 진짜 쫓겨날 각오해라. 알겠냐? 어머니는 또 그놈의 제사 준비에 참여하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간 질리게 듣고 준비했던 제사에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친정 엄마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시어머니와 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놈의 제사 그렇게 원하면 참석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서 시어머니께도 잊지 못할 제사를 만들어드려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삿날 주말 출근하고 돌아온 남편과 함께 늦게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화를 냈어요. 일찍 와서 제사 준비나 할 것이지 이제야 기어들어오냐? 아, 그만 좀 떠들어. 사돈 장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새아기 마음이 괜찮겠어? 됐다. 신경 쓰지 말고 차례할 준비나 하거라. 시아버지가 절 잡아먹으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시아버님의 중재에 어머니는 성질을 죽이고 재빨리 제사 지낼 준비를 했어요. 순식간에 준비가 마무리되고 절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그대로 일어나 제사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차례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시댁 식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이 미친년이 보자 하니까 부정타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제 엄마 죽어서 불쌍해서 참아줬더니 아주 기어오르지? 어머니는 제사상을 엎어버린 제게 빠르게 다가와 머리채를 휘어잡으려고 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먼저 휘어잡아 바닥으로 쳐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아버님이 뭐하는 짓이냐며 난리치더군요. 새아기,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제사상을 다 뒤엎지 않나 감히 시어머니를 때려? 어머님이 저 때리려고 한 건 못 보셨어요? 먼저 제 머리채 잡으려고 하시길래 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어머님이 먼저 선 넘는 행동했으니까 똑같이 보여드린 건데 문제될 것 없잖아요. 뭐야? 아니 이게 지금 시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멀쩡한 제사상 뒤엎고 난리치니까 어른으로서 혼내주려고 한 행동 아니냐? 네가 먼저 잘못 저질러 놓고 시어머니 탓하면 안 되지. 시어머님이 그동안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버님? 저 오늘 이 집안 제사랑 끝내려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제사 가지고 절 못살게 굴어서 제 손으로 직접 마무리 지으려고 왔다고요. 아니,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뭔 짓을 했다고 이 난리야. 그래, 어디 말이나 들어보자. 대체 뭔데 그래?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며 모셨어요. 달에 몇 번씩 있는 제사도 가끔 힘들어 깨부렸지만 나중에는 제 팔자련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그저 제사 준비하는 로봇인 줄 아셨나 보더라고요. 사람을 못살게 부려먹고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봐서 참고 지냈어요. 그러다 저희 친정엄마 암에 걸리셨다는 말 듣고 시집와서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죄송함에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란 사람은 수시로 전화해서 밥 차려라, 집안일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 처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게 남편이란 사람이 할 말인가요? 거기다 시어머니란 사람은 한술 더 떴어요. 시한부 판정받은 엄마의 곁을 지키는데 저더러 제사 음식 준비하라고 난리치던 사람이 어머님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 우리 엄마께 어머님이 무슨 짓을 하셨는 줄 아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이랑 어머님은 찾아와서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어요. 그러다 제사 음식 준비하는데 빠진 절 끌고 가겠다고 처음으로 엄마 병실까지 찾아와서 소리 지르며 난동 피웠어요. 그게 엄마께 보여드린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저한테 건넨 첫 마디가 다음 제사 때 빠지면 가만 안 놔둔다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친정엄마 보낸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요? 그래서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조상 잘 모셔서 덕 보셔야 하는 시어머니께 잊지 못할 제사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나 없는 사이에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구나. 난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 치고 대신 사돈 병문안 좀 가라고 했는데 그저 갔다 왔다는 말에 그런 줄만 알았다. 거짓말인 줄 모르고 그런 신뢰를 끼쳤는지 상상도 못했구나. 시어머니와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구나. 아버님은 미안함과 씁쓸한 표정으로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그 순간 옆에 가만히 서 있던 남편이 아버님의 사과를 듣고는 고개를 확 들어 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제 뺨을 때렸어요. 아버지가 왜 사과하세요? 엄마랑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야, 너 장모님 죽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여기가 어디라고 이딴 식으로 행동하고 우리 엄마를 까내려? 시어머니가 돼서 너한테 제사 준비하라고 말도 못해. 나 없는 동안 그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 무시했냐? 그리고 막말로 아무리 장모님이 그런 상황이어도 넌 엄연히 이 집에 시집 온 여자야. 그럼 네 할도리를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안일이며 애며 다 내팽개친 주제에 뭘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어.
됐고, 당장 우리 엄마랑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 그리고 네가 엎어놓은 이 제사상 다 치우고 다시 싹 다 만들어 와.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정과 잡채를 집어들어 그대로 얼굴에 내던져 한 대 쳤습니다. 그동안 아내 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반감만 한 것도 짜증났는데 우리 엄마까지 들먹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 같은 새끼한테 좋은 남편 노릇은 바라지도 않았어. 적어도 사위로서 우리 엄마한테 할 도리는 해야 했지 않니? 우리 엄마 그렇게 아플 때 넌 뭐 했니? 나보다 나이 더 처먹은 새끼가 툭하면 밥 차려라, 집안일 해라 개소리만 했지?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 엄마가 손발 쓰지 말고 입만 씹으리라고 가르치든? 네가 뭘 잘했다고 내 뺨을 때리고 큰 소리야.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정말 나랑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같은 새끼랑 끝까지 가봤자 뭐해. 이미 넌 나한테 끝났어. 나 너 같은 새끼랑 못 사니까 여기서 끝내자. 뭐야,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장모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네가 아주 정신 났구나. 이혼하자고 그러면 누가 무서워서 못할 줄 알아? 아주 우리 집안에서 개망신 한번 당하고 땡전 한 푼도 없이 쫓겨나 봐야 정신 차리지. 정신 놓은 건 내가 아니고 너야. 내가 왜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니? 누가 쫓아내는 거 아니고 내 발로 직접 나가는 거고 이 집안 사람들하고 너, 내가 손절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땡전 한 푼 못 받을지는 법정에서 가려보자고. 난 너한테 위자료와 더불어서 그동안 나 부려먹은 네 엄마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니까 돈이나 두둑히 준비해두라고. 저는 시댁을 제대로 한바탕 뒤엎고 이혼을 선언한 뒤 그대로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챙겨서 친정엄마가 지냈던 집으로 갔어요. 엄마의 짐을 정리하면서 이혼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자기 잘못을 부인했지만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크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그치지 않고 그동안 절 괴롭힌 시어머니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받았죠. 또 제사 준비하며 일한 노동값도 계산해서 청구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소송으로 법정 싸움이 됐지만 결국은 저의 값진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아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까지 했고 여행 다니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어요. 가끔 남편과 시어머니가 연락하거나 찾아와서 다시 잘해보자는 개소리를 내뱉지만 털끝도 관심 더 주지 않고 평화롭게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만 행복했으면 좋겠네요.